하겠습니다. 수정가, 박제3의 수정가라고 하는 이 수정이 너네가 알고 있는 그 수정, 그 왜 수정 구슬할 때 그 수정 있지? 굉장히 맑고 깨끗하잖아. 그런 수정가의 수정은 바로 그 수정을 나타내. 자, 이 시는 전통 문학에서 차용한 인물인 춘향. 여러분들 다 춘향전 알고 있지? 춘향의 서방님, 즉 이몽룡을 향한 간절한 사랑의 마음을 뭔가 슬픈 정서로 그려내고 있는 작품이야. 시행의 길이가 길어. 물론 연의 구분은 있지만 행의 구분이 없는 이러한 산문시의 형태를 띠고 있고 뭐뭐 했을래, 뭐뭐 했을까나 같은 종결이야. 이 종결이 바로 예스러운 종결이란 말이지. 이렇게 예스러운 어투를 사용했어. 이 반복을 통해서 애상적인 어조나 분위기를 잘 드러내고 있어요. 섬세하고 감각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왔어. 춘향이의 내면, 즉 춘향이의 마음을 그려내고 있다는 점도 주목을 해봐야 되겠죠. 자, 시를 시작을 할 건데 시 굉장히 짧아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시. 집을 치면 그랬어. 무슨 말이야? 집에 빗댄다면은, 즉 춘향이의 마음을 집으로 빗댄다면은 정화수, 우리 정화수가 어떤 건지 알지? 새벽에 우물에서 그 기름 물, 그 맑고 깨끗한 순수한 그러한 물이야. 그래서 이 정화수라고 하는 것도 약간 춘향의 마음을 좀 드러낼 수 있어요. 자, 정화수 잔잔한 위에 아침마다 새로 생기는 물방울에 신선한 우물집이었을래. 자, 우물집이었을래. 뭐뭐 했을래 라고 한다는 것은요. 뭐뭐 이었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신선한 우물집이었을 거야. 무엇이? 춘향의 마음을. 아주 맑고 깨끗하죠? 그래서 우리 네모칸 춘향의 맑고 순수한 그러한 마음을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요. 빗댄 거죠. 은유가 쓰였구나. 또한 윤이 나는 마루에 그 끝에 있는 평상에 가라앉은 뜰하게 물냄새가 창창한 그런 집이었을 것이다. 자, 물냄새 창창한 그런 집이랬어. 아주 맑고 깨끗하죠? 서방님은 바람 같아. 얘들아, 우리 바람은 이몽룡을 비유한 건데 바람의 특징이 뭐니? 어느 한 곳에 머무르지 않지, 얽매이지 않는 그런 자유로운 존재야. 자, 서방님은 바람 같다고 해도 그 바람은 어느 때고 어리여올 따름, 즉 바람은 언제고 불 수 있어. 즉 자유로운 영혼이긴 하지만은 언제군 그 서방님을 만날 수가 있어. 그 옆에 순순히 쓰러지는 물방울이야. 순순히 작아지는 그러한 맑은 물방울에 찬란한 춘향의 마음이 아니었을래. 춘향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이거야. 자, 물방울같이 여리고 간절한 춘향의 마음이야. 굉장히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그러한 모습이지. 춘향이의 이 마음을 일련에서 보면은 굉장히 해맑은 이미지를 가진 사물을 통해서 형상화하고 있음을 볼 수 있죠. 하루에도 몇 번쯤 푸른 산, 언덕들을 눈 아래 보았을까나. 그리우니까 푸른 산 높은 곳에 올라가서 언덕들을 막 바라보고 있는 거야. 이것은 무엇이야? 임에 대해서 춘향이가 그리워한다는 거겠지. 임에 대한 그 그리움을 표현해. 그러면 그때마다 일렁에 오는 푸른 그리움. 자, 푸른 그리움이라고 얘기했지. 그리움이 푸르대. 그리움의 깊이를 이렇게 시각화한 거야. 여기서 푸르다라고 하는 거는 푸른 산과 뭔가 연결되지 않니? 산 되게 이렇게 많잖아. 즉 춘향의 그리움이 그렇게 많고 깊고 그런 것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 푸른 그리움에 대한 그리움의 깊이를 시각화했다라 그래. 그리움의 깊이를 뭐 한 거야? 시각화. 한 표현이야. 자, 그러면 그때마다 일령에 오는 푸른 그리움에 어울려 흐느껴 물살 짖는 어깨. 왜 어깨가 흐느끼는 거야? 물살 짖는 거야? 막 우는 거겠지? 너무 그리우니까는. 기다림에 지쳐가지고 그리움에 지쳐가지고 흐느껴 우는 춘향의 모습. 흐느껴 물살 짖는 어깨가 얼마쯤 하였을까? 진실로 우리가 받들 산신령, 이 산신령은 내가 지금 소원을 비는 기원의 대상이자 절대자를 상징을 할 텐데 그 산신령은 그 어디에 있을까마는 산과 언덕에 말리 같은 물살이래. 직유법을 통해서 그리움을 이렇게 시각화하고 있어. 말리 같은 물살을 굽어보는 춘향은 그 바람에 딱 어울리는 수정의 빛깔의 임자가 아니었을까 그랬어.
바람에 어울린 수정빛 임자라고 하는 것은 왜 수정과 같이 맑고 순수한 마음으로 바람과 조화를 이루는 그런 춘향의 모습이지. 그래서 춘향이 하늘 아름다움으로 그 그리운 것이 딱 바람에 어울린다라 그래서 하늘 아름다움으로 승화하고 있습니다. 즉 푸른 그리움을 품은 수정빛 임자 같은 춘향이의 마음이야. 자, 여기서는 조금 더 적극적인 그런 태도가 보이죠. 자, 여기에서는 1년에서는 그냥 춘향이의 마음은 맑고 순수해. 자, 2연에서는 춘향이가 그 대상이 너무 그리워서 그리움의 그 모습을 이렇게 우는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이야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작품 분석 가보세요. 춘향은 대상인 서방님에 대해서 사랑과 그리움과 보고 싶음의 정서를 가지고 있어. 춘향이의 마음을 물방울의 찬란한 마음이라 그랬고 푸른 그리움이라고 해서 서방님에 대한 춘향이의 그리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춘향이 같은 사람은 바람에 딱 어울리는 수정빛의 임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 다음 장 한번 보시면은요. 네, 핵심을 찌르는 꼼꼼한 분석 볼 거예요. 이별한 서방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 기다림, 그리움과 기다림은 되게 순수하고 그리고 보는 우리로 하여금 울고 있잖아. 안타까운 마음을 들게끔 하죠. 예상적인 태도가 있어요. 행구분이 없어 연구분은 있습니다. 행구분이 없는 산문시. 예스러운 표현이에요. 이렇게 예스러운 표현을 사용하게 되면은 뭔가 단아하고 고전적인 미의식을 보여줄 수가 있거든. 이 시적 의미를 드러내고 우리 종결어미 1년 2연의 종결어미를 통해서 이런 예스러운 표현이 실행이 되는구나. 이러한 종결어미는 반복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운율이겠지. 자, 운율감 드러내고요. 고전소설에 나오는 이 춘향전에 나오는 그 인물들 소재로 취하고 있어요. 비유적인 표현이 전반적으로 많이 쓰였습니다. 집, 물 이런 것들은 다 춘향의 맑고 깨끗한 그런 마음이었지. 그래서 춘향의 마음을 빗댔고 추상적인 감정을 구체적으로 그리움을 푸르다라고 해서 춘향의 그런 마음을 잘 보여주고 있었어요. 자, 우리 OX 문제 가보도록 할 거예요. 자, OX 문제 보자. 그래요. 자, 핵심 문제 같이 볼 겁니다. 서방님을 바람에 빗대어 맞니? 그쵸? 서방님이 언젠가는 돌아올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시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바람은 언제든 어리어올 따름 그랬어. 바람은 어느 때고 불 거야 라고 했지. 그래, 서방님은 언젠가는 오시긴 오실 것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 맞아요. 추상적인 마음을, 춘향의 마음을 구체적으로 집이나 물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맞고요. 왜 이별했는지 이별의 동기에 대해서 드러나나? 드러나지 않지. 단정적인 어조 보세요. 가끔 나오는 말이 있죠. 단정적인 어조를 쓸 거면은 우리 뭐 쓰라 그랬어? 현재형, 뭐뭐 한다 이렇게. 또는 명령형, 뭐뭐 하리라. 또는 뭐뭐 하자의 청류형. 이러한 종결 표현을 썼을 때 우리가 단정적 어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우리 이 시에서는 단정적 어조를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X. 공감각적 이미지. 왜 물냄새가 창창한 집이지. 물냄새가 창창한 집이라고 했으니까는 공감각적 이미지 있습니다. 춘향의 맑고 순수한 마음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맞구나. 산문시 맞잖아. 행의 구분이 없는. 자, 연의 구분은 있지만은 행의 구분이 없는 산문시였어. 근데 종결어미가 1년의 종결어미 뭐뭐 했을래? 2년의 종결어미 뭐뭐 했을까? 이렇게 운율감 드러내고 있는 건 맞겠지요? 네, 맞습니다. 우리 춘향이의 마음을 빗댄 그러한 시어들 기억합니까? 춘향의 마음을 어디다가 빗댔어요? 집에다가 빗댔어요. 신선한 우물집이라 그랬고 물냄새 창창한 그런 집이라 그랬고 그리고 순순히 스러지는 작은 물방울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바람에 어울린 수정빛 임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춘향이의 마음을 빗댄 시어. 자, 춘향이의 정서는 당연히 그리움이 바탕이지 여기에 슬픔, 애상감도 있고요.
기다림도 있습니다. 자, 표현상의 특징도 봤으면 좋았겠고요. 네. 여기까지 현대시 22강 박제3의 수정과 같이 배웠고 우리는 23강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23강에서는 신동집의 오렌지라고 하는 굉장히 추상적인 시를 배울 거예요. 힘들어도 조금만, 거의 다 왔으니까 조금만 같이 잘 따라오세요. 다음 시간에 만납시다.